이번에 선출이 된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글쎄요, 장동혁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번에는 사실상 계엄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오늘은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소추 없이는 탄핵 심판도 없고 탄핵 결정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정확히 이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뉴스탑10에서 윤기천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지도부는 합의된 의견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렇게 카메라 딱 있는 데서 윤 전 대통령 석방해라. 글쎄 이제 뭐 그냥 평론가나 유튜버나 뭐 이런 장외에서 하는 말이 아닌데 이게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혁 체제가요? 뭐 다양한 의견을 어느 정도로 조율해 나가는지도 그 시험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김용전 부원장에 대해서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려 38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거기에 대한 당내 반응을 한번 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강력한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사실 의결이 없었으면 탄핵 절차도 없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탄핵 의결은 전략적으로 이게 찬성안과 반대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전 의사가 전제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 저런 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최고위원이 5명씩인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당 내에서 보여주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최고의 저런 기조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 내에서 포섭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그 범위를 넘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와 조율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당내에서 뭐 걱정하는 모습을 또 김민수 최고가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의견을 왜냐하면 우재준 최고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5명의 최고가 비슷한 기조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당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발언 또는 민심에서 완전히 도외되는 발언은 0점 조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 부분은 정치적 구호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의 소위 말하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들고 0과 10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좌우가 있다면 본인도 조금씩 더 중도 확장, 하루에 1도씩 더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이현정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정책위 의장에 김도읍 의원도 임명하고 비교적 온건한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당 지도부에 앉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노력에 반대되게 또 접견, 뭐 말고 계엄 혹은 탄핵 과정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뭐 누군가는 거칠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뭐 할 만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장동혁 체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장동혁 체제의 성격이 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그 지금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 지지자들과 똑같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자, 그게 바로 태생적 한계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어떤 이 0점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반면에 김민수 최고야 뭐 아쉬운 게 없죠. 본인이 지금 지지받은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쪽 사람들의 보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사실 저게 뭐 당원들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 듣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규정 자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석방하라? 지금 뭐 어떻게 석방해요? 뭐 석방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 정책 주장을 매일매일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인상.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지지층을 얻고 당선됐기 때문에 또 똑같은 저런 주장을 내치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내친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든지 뭔가 지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그 예를 들어서 당선에 도움을 줬던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바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 말이야 윤호개인 하라고 지금 당선시켜줬는데 왜 지금 그런 거 입막냐. 바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지금 장동혁 체제의 태생적 한계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사실은 뭔가 턴을 하고 싶어도 계속 그런 세력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박미호 교수가 지난번 동국대 교수가 워크숍 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를 배신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용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자. 아직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는 김문수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설화의 주인공이 됐다면 장외에서는 이 사람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환길이 이제 파고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뇌관이 전환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도운 거거든요.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입니다. 전환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찬탄파 내지 이런 분들과 전환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뇌관이 전환길 씨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의병이고 당 외곽이 맞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주장이니까 진위 여부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실제로 진짜 본인한테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는데요, 전환길 씨 주장은? 저는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전환길 씨가 이번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꽤나 큰 역할을 담당을 했죠. 뭔가 본인 전환길 TV를 보고 있는 뭐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80%가 넘는 사람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후보 사실상의 지지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걸 뒤엎고 결국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지지층, 보수에서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동혁 후보를 당선시켜준 건 전환길의 힘이 아주 크구나. 그러면 나도 공천을 받고 싶으면 전환길 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V1은 장동혁 대표일지 몰라도 V0는 지금 전환길 씨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전환길 씨가 그런 얘기했죠. 그런 역할을 안 할 것이다. 난 청탁 안 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안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틀렸습니다. 청탁을 받더라도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공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전환길 씨가 아무리 뭐 V0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청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모두 부담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이 얼마나 지금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진심으로 중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겉으로 발언으로 중도층을 향해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발언이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아마도 전환길 씨는 그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아야 예.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의원 말고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영태 의원은 전환길 씨 어디 아픈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거에 이제 두 분의 지적이 있어서 뭐 약간 이제 국민의 내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다양성 스펙트럼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과는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전환길, 안에서는 김민수 이런 인사들 혹은 전당대회 때 꽤 스피커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이게 한 그릇에 품을 수 있는 스펙트럼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전환길 씨의 경우에는 국내심이 품어야 되는 대상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저는 당외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 물론 당원에 가입해서 한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론을 하고 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와야 다른 정도의 목적의식을 갖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느낌보다는 유튜브에 구독자를 늘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소 좀
저희가 생각하는 뭐 당내에서 할 수 없는 발언들을 그분이 하니까 이걸 품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예.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어떤 스톤을 보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에서 이거 문제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는 당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그것이 당의 어떤 세를 확장하는 길인 것이지 너무 엄한 잣대를 갖고 선생님 같은 잣대를 갖고 하게 되면 이게 당세 확장이 되나요? 민주당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엄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같은 한 표입니다. 더 많은 당의 어떤 당원 당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엄한 잣대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전환길 두 사람의 얘기가 최근에 이제 주말 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뭐 김용태, 김재섭 청년 정치인들도 이제 비판 대열에 가담한 얘기까지 3위였습니다.